테마 3번 법률행위를 보도록 합시다. 법률행위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까 봤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나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률 요건이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에서 법률 요건. 법률행위는 반드시 안에 의사표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가로 이해 보시면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다. 다만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있고 그게 단독행위이죠. 그 2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해제나 취소, 해지 이런 것처럼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그러나 법률행위 중에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이 계약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 계약처럼 두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3번 목차에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고 여러 번 설명한 겁니다. 이 중에서 단독행위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의 단독행위의 종류를 보시면 그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A 부분에 상대방 있는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경우는 첫째 줄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취소, 해제, 해지 최소한 이 세 개는 지금 단계에서도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허공에다 대고 해도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첫째 줄에 소유권 포기. 여러분 쓰레기, 가전제품 같은 거 필요 없을 때 버리잖아요. 소유권 포기, 그냥 허공에도 대고 던져버리면 의사표시를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소멸의 효과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넘겨보시면 두 번째 계약이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합동행위. 합동행위에는 방향이 같다고 했죠. 동일한 목적을 향한 대표적인 게 둘째 줄에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즉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합동행위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우측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2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 갑이 A라는 물건을 을한테 팝니다. 매매. 통상적으로는 갑이 A라는 물건이 자기 소유물인 경우에 파는 거죠.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물건이 아닌 K가 소유자예요. 즉, 이 A라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라고 합시다. 타인 물건. 타인 물건이라는 것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도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물건을 팔았다. 그래도 이 매매는 유효합니다. 유효.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팔아도 유효합니다. 주식에서 공매도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냐? 매매 계약을 일단 하고 K한테 사서 얼마든지 넘길 수 있잖아요.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K한테 소유권을 돈 주고 사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얼마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합니다.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타인 물건을 매매했을 때 이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말은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우리가 대부분의 계약, 이 계약에 의해서는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채권이라고 붙입니다. 우리가 행위 앞에 법률, 권리를 붙이듯이 이 계약이라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채권 계약.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면 채권 계약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죠. 이 매매 계약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예요.
자, 행위인데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키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의무는 부담할 수 있어요.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권리자여야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서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는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이 처분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의무 부담 행위도 여러분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잡힌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처분 행위는 더 감이 안 잡혀요. 처분 행위는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 행위 자체로 권리를 양도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의무부담 행위에 의해서 이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즉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갑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갑이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행위를 해야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즉 의무부담 행위는 채무자의 이행 행위가 필요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해야만 권리가 넘어가요. 의무부담 행위만으로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행까지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 매매계약 자체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의무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그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어차피 잘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암기합시다. 암기. 어떤 권리 이전과 관련된 행위는 지금은 암기를 하고 나중에 물권법까지 가서 많이 공부를 하면 그때 이제 어렴풋하게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기를,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원래 저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일단 암기합시다. 자, 행위는 의무부담 행위와 처분행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의무부담 행위는 말 그대로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다. 권리가 바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발생시키는. 따라서 권리가 이전되려면 이행을 해야만 넘어간다. 즉 그걸 다른 말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분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권리가 이전되는, 여기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효과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한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무부담 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 앞에 채권이 생략된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약이 다 의무부담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매매계약. 처분행위는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이에요. 일반인은 모르는 개념. 이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권계약. 물권이 바로 넘어가는 행위. 그래서 보통 계약하면 채권계약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인데, 물권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물권적 합의가 계약이잖아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게, 두 사람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게 계약이니까 물권적 합의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약은 보통 채권계약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물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물권적 합의라고 합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도 있죠. 권리는 물권과 채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 이외의 권리, 물권 이외의 권리를 통으로 넘기는 계약을
준물권이라고. 물권이 아니다. 준자는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준물권 계약, 이게 물권적 합의입니다. 뭐 더 설명해 봐야 곤란하니까. 자, 그냥 암기. 의무부담행위가 보통 계약이다. 채권 계약. 처분행위는 물권 계약이다. 그리고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긴다. 이행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이다. 이 처분행위는 학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학문에서 말하는 개념이다. 그 정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체크하면 2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의무부담행위는 첫째 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의무를 발생시킨다. 둘째 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거기에 밑줄. 따라서 셋째 줄에 보시면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도 그 매매 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아니어도 유효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밑에서 넷째 줄이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줄.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권리가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쉽게 말하면 권리 없는 자가 한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고 권리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넘겨보면 양가로 4에 출연행위라는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출연행위는 자기 지갑에서 뭔가 나가는 행위, 자기 재산을 내놓는 행위, 이걸 출연행위라고 해요. 자기 피가 나간다는 거예요. 피 같은 재산이라고 하죠. 자기 피가 나가는 것. 첫째 줄에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나가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상대방 재산 증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재산을 내놔야 하는 행위, 내놓는 행위, 이것을 출연행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개념들은 차차 그 관련된 부분에서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개념은 양가로 6번에 있어요.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이건 기억합시다. 행위에는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개념이 있는데 예컨대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갑이 국민은행에서 1억을 빌린다. 자, 1억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라고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채권을 취득하죠. 오늘 이제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대여금 내놔라.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채권. 근데 국민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죠. 담보를 요구해요. 네가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배째라 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그냥 안 빌려주고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까지 취득해요. 이게 물권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을 취득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담보로 이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취득한 겁니다. 국민은행은 두 개의 권리를 가져요. 1억 달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또 하나 저당권도 설정했기 때문에 저당권이라는 물권, 담보물권을 가집니다. 두 개의 권리를 가져요. 근데 이 두 개의 권리는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합니다. 주종 관계가 있어요. 채권인데 이게 주예요. 주. 당연합니다. 국민은행은 어떤 데 초점이 있어요? 1억 빌려준 거에다가 이자 얹어가지고 이 대여금 돈 받는 게 중심이죠. 국민은행 이 저당권은 혹시나 이거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부수적으로 최우수단으로 확보해 놓은 거예요. 돈 갚으면 이 저당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돈 받는 권리, 이게 주된 권리이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이 담보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주종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종 관계. 모든 담보 물권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모든 담보 물권은 반드시 어떤 주된 권리가 있고 담보 물권, 종된 권리로서 담보 물권이 있어요. 이 담보 물권에서 주된 권리를 기억합시다. 피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기억하시고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 쉽게 말하면 1억에다 이자까지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담보물권을 종된 권리. 이 주종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종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은행이 이 대여금을 다 받았다, 돈을 다 받았다, 그럼 채권은 소멸해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소멸. 당연히 돈 다 받으면 소멸하겠죠. 이 소멸하면 이것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얘도 함께 없어져요.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 기억합시다. 주된 권리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 이걸 부종성이라 해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관계입니다. 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담보 채권과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 담보권. 담보물권에는 담보권도 있고 담보채권도 있어요. 담보권, 어쨌든 담보가 되는 권리와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이고 담보로 확보한 권리가 종된 권리이다. 그 다음에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이게 주종 권리,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담보물권의 경우와 이자 채권의 경우. 자, 원본 1억을 빌려주고 매달 1%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럼 100만 원씩 받나요? 1%면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권리. 원본 1억 채권이 주된 권리이고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 따라서 원본이 다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양자는 부종성 관계.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게 담보물권과 이자 채권 가장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두 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읽어보면 종된 권리 그리고 29페이지 첫째 줄에 주된 권리가 있고 가령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종성이라고 괄호에 돼 있죠. 이 부종성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차 4번에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를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률행위를 공부하기 전 단계로 기초 개념들을 하나하나 개념들을 생소한 개념이지만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보는 건데 법률행위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느냐? 법률행위에 성립 요건이 있어요. 자, 뭐가 갖추어져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느냐? 법률행위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했어요. 권리를 발생시키려면 누가 권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존재할 것. 두 번째는 목적이 있을 것. 돈 받는 권리냐,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냐,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그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세 가지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법률행위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 의사표시대로, 의혹한 대로, 목적 그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권리가 그대로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달리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요.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또 공부를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요. 이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효력 발생의 장애가 되는 걸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면 효력을 발생해요.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이 효력 발생 요건에 걸리면 장애의 사유가 있으면 효력이 안 발생하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장애가 있다라는 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 즉 법률행위가 날아갈 수 있어요. 무효 취소가 되는 사유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런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가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장애가 된다.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어서 무효 또는 취소당하게 된다.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된다. 당사자와 관련해서.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 이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 번 이제 반복할 겁니다. 확가적사 암기,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권리를 주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무언지 확정되어야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를 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당연한 내용.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주겠다. 그런 법률행위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목적 실현이 불가능. 여기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가 돼요.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법에서 특별히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무효. 이렇게 정해놓은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그 강행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예요.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은 특비 103조를 말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첩계약. 첩계약은 무효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의사표시는 107조에서 110조까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된다. 만약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가 된다. 이것들 자세하게 배웁니다. 107조에서 110조까지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해한 의사 표시, 사기 강박형 의사 표시, 무효 취소 사유예요. 자, 이게 이제 민법 총칙 전체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는 거, 이런 거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무효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와 관련해서 능력이 없거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능력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무효가 됩니다. 의사표시 규정도 무효나 취소가 돼요. 구체적으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이 없는 자 법률행위 무효,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무효,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가 되는지는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암기할 건 당사자와 관련된 능력 이 세 가지가 있다. 목적과 관련된 이건 두 문자 암기하셔야 돼요. 확과 적사, 확과 적사를 갖춰야 된다. 의사표시는 107조, 110조 이 조문 세부적으로 배운다. 여기서 걸리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 자, 이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관계,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양자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확과 적사 이것만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법률행위들, 모든 법률행위. 법에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반적 법률행위에 모두 적용되는 성립요건, 효력발생 요건이에요. 근데 법률행위는 특수한 법률행위가 있어요. 특수한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특수한 일정한 법률행위에만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걸리게 돼요. 성립요건에서 플러스 알파, 효력요건에서 플러스 알파가 걸리는 게 특수한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입니다. 이것들도 이제 격가지로 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뼈대만 잡으면 법률행위 요건의 양가로 2를 보세요. 법률행위 성립요건,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데 넘겨보시면 자,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법률행위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2번에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둘째 줄에 당사자, 당의 동그라미, 그리고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목적, 목의 동그라미,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표시에서 의의 동그라미, 당, 목, 의 이 세 가지가 성립요건입니다. 그 다음 효력요건으로 가서 양가로 3번의 효력요건으로는 역시 일반적 효력요건으로 자, 일정한 이 성립 세 가지를 갖추면 원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 효력에 장애가 되는 사유들을 배우는 거예요. 장애 사유가 있으면 무효나 취소로 탈락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당사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 세 가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돼서는 첫째 줄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과 적사 이 네 가지 암기 확과 적사 두 문자로 암기하시고 의사표시 부분은 그냥 옆에 107조에서 110조 의사표시의 일치 그리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지금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이고 일반적 효력요건이며 특수한 법률행위에는 그 각각의 특별한 또 요건이 추가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